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걸 위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인구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사실은 아주 놀라운 경제적 기회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이해에 대한민국은 사회 전체를 재정의할 아주 결정적인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정말 재앙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부의 기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드러쉬의 시작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인구 구조라는 시한폭탄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 그 규모와 속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은 바로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거리를 걷는 사람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시니어 인구는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인구 구조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속도입니다. 보세요. 프랑스는 이 변화에 39년이 걸렸고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단 7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거쳐서 준비한 변화를 우리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과연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이 위기라는 프레임을 한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이 전례 없이 빠른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으로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액티브 그레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입니다. 예전처럼 자녀에게 의존하고 사회 보살핌을 받는 그런 노인상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경제력도 갖추고 이걸 바탕으로 소비하고 투자하고 심지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경제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실버 산업 시장의 규모가 무려 1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8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뜰까요? 전문가 분석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한마디로 헬스케어죠. 미래 성장성이나 투자 매력도 모든 면에서 다른 분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 바로 기술입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의 문제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시니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여주거든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 외로움이나 디지털 정보 격차 같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기술이 파고드는 겁니다. AI 말동무 서비스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챙기고 복잡한 돌봄 서비스를 앱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런 혁신들이 이미 우리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세요. 케어닥 같은 회사는 매출이 1년에 200% 넘게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한국시니어연구소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직원의 91%를 50대 이상으로 고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헬스케어를 넘어서서 금융이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우리 삶 전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요즘 이런 말을 씁니다. 시니어, 금융 빅뱅. 시니어 세대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고 이들의 노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혁신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단순히 돈을 불려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치매 같은 질병 리스크를 관리해주거나 의료비와 연계된 상품을 내놓는 것처럼 시니어들의 아주 구체적인 불안에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공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외딴 곳에 고립된 요양원이 아니고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 커뮤니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특히 공공 영역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어요. 재정도 안정시켜야 하고 혜택 받는 사람도 늘려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걸 트릴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가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일본은 정부 지원 비율이 50% 수준인데 우리는 20%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간의 혁신이 아무리 빨라도 공공 시스템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거대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려는 지금 우리의 시도들이 과연 앞으로 전 세계가 맞이할 고령화 사회의 미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